공원묘지 입구,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묘역 사이로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의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묘역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무덤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묘비를 향해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청년의 손에 든 종이, 그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진우, 중견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옆에 여자는 그의 아내 최은혜였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곳에 외아들을 묻었습니다. 19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진우의 삶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들 친구들한테서 오는 연락 다 끊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아이들이 필요 없어. 다 정리해. 그렇게 아들의 친구들 번호는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문객들 사이에서 우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가 가장 피한 곳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아들 준서의 방이었습니다. 은혜는 매일 아침 그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떨리는 손을 거두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들의 채취가, 아들의 목소리가 느껴질 것 같아서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해외 출장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2층에서 들리지 않는 아들의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일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365일 중 단 하루 진우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무덤 앞에 술잔을 따르고 절을 하고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진우가 아들을 마주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주기가 되는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덤 앞에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준서의 묘비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 해냈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 나 합격했어.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종이 위로 청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진우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은 진우 부부를 보고 황급히 휠체어를 뒤로 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의 기억은 진우에게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준서 친구였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오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붕대로 감긴 팔, 그리고 온몸에 멍투성이었던 그 아이. 진우는 그때 이상하게 그 아이만 기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온 그 아이만은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준서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당신, 그때 그 아이군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목발 짚고 왔었지. 온몸에 깁스투성이었던.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가 옆에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장례식 내내 울다가 실신했던 그 아이를요. 그런데 왜? 휠체어를?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지 아래로 가느다란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날 사고, 저도 함께 당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은혜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그날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크게 다쳤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3년 동안 재활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민준의 손에 든 합격증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합격했다고? 네. 어제 발표 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제일 먼저 준서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준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진우는 멍하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의대를 꿈꿨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친구와 어떤 꿈을 나눴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둘이 친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둘이서 꼭 같이 의대 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합격증이 펄럭였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 아들의 친구들, 아들의 꿈, 아들이 살았던 세계 전부를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3년 전 비서에게 했던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친구들 연락 다 끊으라고.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잘라냈던 것입니다. 진우는 무덤 앞에 놓인 제수를 펼쳤습니다. 은혜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있어요. 준서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절을 마치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에 준서랑 PC방에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서가 먼저 나갔어요. 10분 후 저도 나갔고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뛰어가려는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대요. 민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서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아, 위험해.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밀었습니다. 있는 힘껏. 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밖으로 나자빠졌고 트럭이 준서를.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르지만 않았어도 준서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은혜가 민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불운한 사고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친구를 구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한다고요. 처음 6개월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준서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오셨어요. 새벽 5시에 철물점 열고 밤 10시에 닫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준서가 너를 살렸어. 민준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준서가 빌려준 생물 노트였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꼭 같이 의대 가자.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7개월째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평행봉 잡고 10초 서 있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나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 섰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준서가 저한테 준 3년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은 3년간 도망쳤는데 이 청년은 3년간 지옥을 걸어온 것입니다. 묘역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복 입은 50대 남자가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민준의 아버지 강수철이었습니다. 그는 진우 부부를 보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 정리하느라 늦었습니다. 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공장 맞은편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마주쳤던 사람. 당신이 강철물점 주인? 강수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공장 맞은편에서 30년째 가게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강수철이 다가와 깊이 절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고 나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민준이 치료비 전액을 내셨다고.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제 아들 다시 못 걸었을 겁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비서를 통해 사고 처리 차원에서 익명으로 보낸 그 돈.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돈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를 구했는데 아버지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른 채 3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그 아이 아버지를 마주치면서도 제가 몰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외면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한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진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죽은 것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보지 않았어. 넌 친구를 구했구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은혜도 옆에 무릎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준서는 늘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던 아이한테 제일 먼저 다가갔고, 중학교 때는 쓰러진 할머니를 1시간 넘게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똑같았을 거예요. 저를 보는 순간 고민 없이 달려왔을 거예요. 강수철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3년 동안 매일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준서가 준 선물이야. 준서 목까지 열심히 살자.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3년간 아들을 잃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민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학생, 의대 가서 훌륭한 의사 되세요. 우리 준서 꿈 당신이 이뤄주세요. 강수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구한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묘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2층이었습니다. 복도 끝 준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 준서가 민준과 팔짱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의 꿈이라고 쓰인 공책을 꺼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민준이랑 같이 병원을 차리고 싶다. 민준이는 외과, 나는 내과. 마지막 페이지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모의고사 축하해. 우리 꼭 같이 합격하자. 내년 이맘때는 둘 다 의대생이야. 약속? 사고 나기 2달 전에 쓴 쪽지였습니다. 진우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었구나.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아빠다. 오늘 내 방에 들어왔다. 3년 만에 민준이가 의대 합격했단다. 내가 함께 가고 싶어 하던 곳. 아빠가 도울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민준이가 이룰 수 있게. 사랑한다, 준서야. 진우는 편지를 접어 준서의 사진 액자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석 달 후 진우의 회사 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직원들, 그리고 민준과 강수철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박준서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3년 전 저는 19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도, 아들의 꿈도, 아들이 남긴 것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들 준서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3년간 지옥 같은 재활을 견디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준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곳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서 장학재단은 의료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진우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장학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학생,
당신이 박준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 그리고 졸업 후 전문의 과정까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진우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서 목까지 두 사람 몫을 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수철도 일어나 진우에게 절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진우는 은혜와 함께 준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새로 만든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준서 장학재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준서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남긴 게 뭔지. 너는 죽지 않았어. 민준이 안에 살아있고 앞으로 이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 안에 살아있을 거야. 은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이제 내 방문 열 수 있어. 매일 아침 내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줄게. 내가 좋아하던 햇빛이 들어오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묘역 언덕 아래로 민준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목발도 없었습니다. 자기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의학 교과서였습니다. 준서야, 오늘부터 의대 예습 시작한다. 너도 함께 공부하자.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의사 되기로. 민준이 책을 펼쳐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은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19회를 살았지만 그 삶은 결코 짧지 않았다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사람이 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니까. 진우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걸음마다, 민준의 숨결마다, 민준이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 아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아들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용기.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밝힐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아빠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